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빨간색이니까 자연스럽게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늪이죠. 흥깬 돼지 돼지 흥분제. 네. 요즘 보수 표심이 약간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네, 한 분씩 말씀하십시오. 예.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셔서. 자,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제 돼지 흥분제인데 이게 뭐냐면 언제입니까? 2005년 출가한 홍 후보가 쓴 그 수필집에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친구, 그러니까 성폭력에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홍준표 지사가 쓴 책 중에 그 홍검사 지금 당신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책을 아주 감동 깊게 읽었어요. 모래시계 검사 그 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제가 솔직히 읽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보면 저는 이게 실제라도 문제고 또 이게 실제가 아니라도 문제라 봐요. 왜냐면 이게 실제라면 이게 성범죄 아닙니까? 범죄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가 아닌 걸 자서전에 왜 씁니까? 보통 우리가 정치인 자서전 읽을 때 뭐 한 개라도 이게 배울 게 있고 건질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그 가짜를 갖다가 자서전에 진짜 좀 써도 문제고 둘 다 문제라 봐요.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는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 해명이 납득력이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죠. 들어보시죠. 지금 그 하숙집에 있던 S대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를 다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갖고 끝난 사건을 그 또다시 이거 덜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 이렇게 말했는데 또 예. 오늘은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약간 좀 꼬리를 내린 모습이긴 하거든요. 약간 불안하시긴 한가 봐요. 그렇죠. 이게 네. 아니 선정적이기도 하고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실제 했을지. 저거 지금 내용을 보면 실제 행동이 옮겼어요. 본인이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우리란 표현을 써서 우리. 네.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저 네. 책에 보면 우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마치 지금은 거기에 전혀 개입 안 한 것처럼 얘기하고 네, 있지만 그런 얘기다라고 본인이 하죠. 쓴 책에 여러 가지 탈고도 했을 거고 그 책이 나오기 전에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약을 준비해 줬고 그걸 실제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그러면 실행에 직접 옮긴 거예요 범죄 행위를. 네.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홍준표 그 지사가 한 건 후보가 아니죠. 직접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네. 그게 공모를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걸 갖다 주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줬다고 하는 돼지 거잖아요. 흥분제를 같이 구해서 이제 전달했다는 그렇죠. 거죠. 본인의 네. 책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제가 사실이라면. 말씀을 하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본인이 책을 쓰면서 거짓말을 쓸 리는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디테일하게 쓰겠습니까? 범죄인들 그러잖아요. 조서받을 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예. 저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분이 전말뿐만 아니라 설거지 이런 얘기 밥을 하기 설거지하기 위해서 여자가 태어났다는 거. 네. 여자에 대해서 저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요. 제가 볼 때 본인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분이 여자에서 갖고 계신 생각은 여성 비하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후보가 최근 이 여성과 관련돼서 유독 조금 구설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강당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왜 그래 각신말을 잘 듣냐? 이튿날 아침 일어나면 이 여자가 밥을 안 줘요. 그 아침에 나가면서 밥 안 주면 사무실에 나가고 여자는 라면 끓여라고 라면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유력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 계속 얘기하면서도 참 민망해요. 돼지 흥분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또 이렇게 해명을 했나 봐요. 혈기왕성할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달라. 이것도 좀 논란이 그 됐어요. 혈기왕성하다고 해도 됩니까? 저는 그거는요. 예.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이상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혈기왕성하다고 성범죄나 성폭행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밥도 자기가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왜 밥을 꼭 여자가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챙겨 먹습니다. 아니 근데 해명도 진짜 말이 안 돼요. 해명. 예. 왜냐면 다 끝난 얘기를 왜 지금에 와서 끄집어내냐고.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그 책에 본인이 쓰지 않았으면 우리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남에 대해서 또 핑계를 대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S대 인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더라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 흥분제 저 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의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그렇죠. 일각에서는 글쎄요. 사퇴론까지 일어나고 사퇴하면 있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서 변호사님 뭐 제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예. 보기 사태까지는 좀 심하고요. 근데 제가 그 홍준표 후보가 보수 우파 스트롱맨 저는 참 찬성하는데 예. 그럼 이게 스트롱맨이라는 거는 주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아베나 이런 게 큰 국제적인 한판 붙어야지 네. 설거지나 여성 문제 가지고 스트롱맨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왜 홍트럼프라는 별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거세게 한다, 세게 한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붙은 별명인데 기자가 어제죠.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물었어요. 아니, 홍 후보님 계속 요즘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홍 후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막말한가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 뭐 예를 예? 들면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요.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글쎄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냈으면 막말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거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진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이순신 장군의 얘기까지 빗대가면서 얘기했는데 코멘트 해주실 분이 별로 의지들이 없으신가요? 누가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시죠. 아니, 저 아까 대변했다가 예. 이것까지 대변하면 저 진짜 많이 야단 맞을 것 같은데요. 대변하면 안 되죠.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 이런 왜냐하면 측면에서 생각을 네. 말씀하시면 해달라는 아까 말씀. 말씀드린 건데 예. 그럼 만약에 홍준표 후보 말대로 서거하셨다 그러면 말에 논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 앞에 단어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뇌물 먹고 서거하셨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조차도. 홍준표가 이것도 예, 사실과 얘기했었죠. 어긋나기 네. 때문에 네. 막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냥 말 자체가 거칠다고 해서 우리가 막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의 어떤 사실관계와 그 말을 했을 때 상처받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보수의 품격이고 그게 말을 알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기본 아닙니까? 네. 그 기본 예의에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말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한테 이정희 네. 후보를 네. 보는 것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다른 사람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말하는 거, 그다음에 무례한 태도 이런 걸 아마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홍준표 후보 본인이 이정희 후보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정희 제가 오늘 참 전 의원이 보고 방송하기 기대가 있으니까 난감합니다. 예. 오늘 기분 홍준표 후보 나쁘실 것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네. 하실 거예요. 네. 후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 PD가요. 시간 없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지금 저한테.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을 좀 더 속도감을 내보도록 하죠. 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죠. 턱밑 사퇴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왜 문 공격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유승민 후보 얘기부터 해볼게요.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요 계속 유승민 후보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언론에서는 집안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기류가 있는 게 실제로 맞습니까, 정 의원님? 그리고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이제 지지율이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불안한 국회의원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아. 왜냐? 그분들이 그러면 탈당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탈당할 그런 생각은 또 없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유승민 후보는 사퇴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치는 명분이에요. 예.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사퇴를 합니까?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 당에서 전체적으로 당원들이 다 의견 수렴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어떻게 말하고 사퇴를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치 지금 이 흔드는 분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사퇴할 일 유승민- 없다라는 거가 이제 정 의원님의 분석이시고. 그렇고 예. 유승민 후보도 사실 명확하게 사퇴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대통령 후보입니다. 다른 당에 비해서 정당의 지지도가 낮거나 후보의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할 필요가 없죠.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사람 혼자 출마하면 그건 뭐 대통령 선거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 아주 기본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이요. 네. 성적이 안 나오거나 운동 잘 못해서 나 달리기 잘 못한다고. 예. 그래도 우리가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괜찮아. 나중에 예. 그 다음에 넌 잘할 수 있어. 이번에 잘해야 너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치인들이 말이야 지지율 낮다고 막 사퇴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안 되는 네. 거다. 그럼 네, 여러분 근데 저도- 현실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왜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그런 친박, 골수 친박들의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잘못된 부분들의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명분이라고 하면 그 명분을 지키고 가야죠, 끝까지. 네. 이제 사퇴를 하는데 자꾸 뛰고 있는 후보한테 내려오라고, 단상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당신 끌어내리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뽑은 후보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짓이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른정당이 앞으로도 문제라고 봐요. 본인들은 지금 사퇴하는 게 정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런 명분과 본인들의 자세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대선 이후에 비록 당선이 못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그 이후에 정체성을 갖고 보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저렇게 유승민으로 사퇴시키고 다른 데 들어가서 새로운 뭐 또 자유한국당이 들어가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바른 정당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가 거의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유승민 후보를 계속 밀어서 어떤 형태로든 완주를 하게 하는 것이 차후의 바른 정당의 정체성이나 힘을 받는 부분, 정치적으로도 세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 공격했다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토론회 때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먼저 보시고 말씀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아까 정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팩트 체크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이후에 뭐 정의당이 탈당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계속 항의 전화가 오고 그렇죠. 아주 같은 몸살을 앓고 편견이 있다고 그러면 안 합니다. 된다. 예. 저는 이게 그 정치 이념적으로 보면요. 네. 유일하게 이게 진보 정당이 저는 정의당을 봐요. 나머지는 이게 다 보수 쪽에 가깝다 보는데 그럼 이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공개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저는 이게 당연히 노동이 당당한 나라 자기 이념을 가지고 나왔으면 정책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게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게 공격하는 게 저는 더 문제를 봐요. 네. 근데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토론회에서 토론 잘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유승민 후보랑 뭐 심상정 후보가 토론이 굉장히 그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서 좀 약간 어필하는 게 있다고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셨습니까? 네, 어떠세요? 지금도요. 예. 지금 좀 전에 보여주신 거 다시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문재인 후보에게 아니 이거 말고요.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어떻게 지난번 말하죠? 대선 나오고 난 다음에 음. 5년 동안 뭐 했냐고. 아까 준비된 그- 기간이 공약을- 많았는데 예. 지금 그거 안 후퇴했냐. 하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을 찝는 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와 정말 토론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